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던 친정 식구들이 쓰니님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쓰니님의 시동생이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려준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에 재산 싸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신 분들의 글을 읽고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글을 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이렇게 여기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저는 서울과는 먼 남쪽 지방에서 사남 1녀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오빠 하나에 남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20살에 서울에 올라와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며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맨주먹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 둘 낳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신혼 때는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남편과 공장을 다니며 겨우겨우 벌어먹고 살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 다 산 달 가까이 되도록 제가 일을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 산후조리를 한 다음에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또다시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익숙한 일이라서 그런지 공장 사장님은 저희 부부가 손이 빠르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을 하고 그 시절에는 흔치 않던 육아휴직도 어느 정도 사장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에 거의 2배를 일할 정도로 공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사장님은 저희 부부에게 다른 직원들 몰래 보너스라며 월급에 돈을 조금 더 얹어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보너스가 저희 살림에는 큰 도움이 되어서 저희 부부는 사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박봉이지만 저희 부부는 저축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살림이 늘어나는 재미에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일이 잘 되셔서 저희 부부가 봉양을 해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저희는 그저 저희 살림하고 남은 돈은 저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시부모님께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와 남동생들도 고향인 시골에서 먹고 살 것이 마땅치 않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 때부터 오빠와 남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아는 사람들의 식당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고맙게도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이 발벗고 나서서 제 오빠와 남동생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제 오빠와 남동생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분식집을 차리고 중국집을 차리고 하며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저희 친정부모님의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의 빚 때문에 친정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제 오빠와 남동생들은 아직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때였고 저는 그나마 힘들게 사는 것에서 이제야 한숨 돌린 때라서 방법을 못 찾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시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 친정집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과 우리 부부가 모은 돈과 은행에서 약간의 대출을 받아 대출은 저희가 갚기로 하고 저희 고향에 친정부모님이 사실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제 고향으로 가서 친정부모님이 사실 집을 계약할 때 친정부모님은 시부모님께 큰 절이라도 올리겠다고 하시는 걸 저희 아버님이 한사코 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시댁과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사실 집은 친정오빠가 친정부모님 명의로 하자고 했지만 저는 제 남편의 명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감사하게도 남편의 이름으로 하면 친정부모님이 사시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고 하시며 제 이름으로 그 집을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제 명의로 하고 남편과 열심히 살며 번 돈으로
그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도 갚고 재산세도 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90년대 중반부터 식당을 개업했는데 식당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도 식당을 해서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어서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며 고향으로 내려가 식당을 차려 살았습니다. 제 동생들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고요. 친정 오빠는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이 힘을 합쳐서 해준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고맙다고 하며 1,000만 원을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15년 전쯤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먹고 살기 바쁘고 거리도 멀어 명절에도 잘 보지 못하고 살았던 친정 부모님이었지만 두 분 다 돌아가시니 마음이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친정오빠는 부조금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시댁에서 낸 부조금도 많았고 저와 남편의 지인들에게서 온 부조금도 많았었는데요. 그걸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다 가져간 오빠가 서운했지만 그동안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 별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의 49제가 끝나고 나서 오빠가 저에게 친정부모님이 살던 집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이니 장남인 오빠가 반을 가지고 남동생들과 저는 나머지 반을 4등분을 해서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고 그 집을 산 것도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가 돈을 모아서 산 것인데 왜 오빠와 나눠야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오빠는 친정부모님에게 사준 집이니 친정부모님의 장남인 자기가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저에게 주고 간 돈도 있으니 당연히 그 집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또 사람만 좋아서 저희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해주자고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동생들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오빠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시고 저희 친정 식구들이 하는 짓이 창피해서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나요? 저는 오빠가 줬던 돈 1,000만 원을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빠와 남동생들과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시고 제 글이 베스트까지 올라갔었네요. 많은 분들이 제 친정 식구들을 욕해주시고 저와 남편을 맹탕이라고 화를 내주셔서 제 얼굴에 침 뱉기이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글을 올려보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신 대로 맹탕이 되지 않으려고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 중에서 저희 시동생은 맹탕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은 제가 80년대 초반에 처음 시집 왔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시동생도 50이 넘었지만 어리게만 봤는데요. 여기에 글을 올린 다음에도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친정부모님 사시도록 샀던 집을 자기들과 나누자고요. 오빠는 계속 자기가 다 가져야 하는 건데 반만 갖는 거에 고마운 줄 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남동생들도 전화로 저에게 오빠와 같은 말을 계속 했고요. 저도 이런 연락에 시달리는 것이 싫어서 오빠와 남동생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네 가족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동생은 이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면서 자기 아버지의 돈과 형네 부부의 돈만 들어간 건데 왜 사돈들이 그걸 욕심을 부리냐며 형수인 제 앞이라 욕은 못하겠지만 사돈들 정말 도둑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저희 친정을 욕하는 것이지만 저는 왜 그랬는지 시원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이렇게 시동생처럼 말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시동생에게 했더니 시동생이 자기가 형수인 저를 대신해서
제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생이 하는 말이 저희 형제 간에 의절을 하고 살게 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오빠와 남동생들이 예전에 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우리 덕에 친정부모님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을 고마워하지는 못하고 저희 재산에 욕심을 내는 오빠와 남동생과는 의절을 해도 상관없다고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올렸던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써주신 의견이기도 하고요. 시동생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매일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 내놓으라고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가 돈을 합쳐서 산 집이니 우리 부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밤에 저희 식당 문 닫을 시간에 오빠와 막내 동생이 저희 식당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착하기만 하니 제가 무서워서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분도 안 되어서 시동생이 도착했습니다. 시동생이 오빠와 막내와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했던 말들을 시동생에게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오빠에게 형이 인간이야? 우리 형이랑 형수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형의 권리가 어딨어?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형 부부가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사돈어른들 사시라고 산 집인데 형이 왜 먹자고 덤벼드냐고 양심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동생과 저희 친정 식구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자라서 사돈이지만 이렇게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동생의 이 말에 저희 오빠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살던 집이니까 장남인 자기가 물려받아야 맞는 것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 시동생이 형, 미친 소리 하지 마. 그 집이 사돈어른들이 산 집이냐고.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이야. 거기에 왜 형의 권리가 있어. 그렇게 물려받고 싶은 집이면 사돈어른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형이 집을 사지 그랬어. 사돈어른들이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어. 머리카락을 삶아서 집신을 짜서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었다고.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낯살 먹고 이렇게 배은망덕을 하고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여동생을 협박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제 남동생에게 너는 나이가 어리냐? 니네 큰형이 저렇게 돈 욕심에 강도짓을 하려고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말려야지. 너는 그게 가치 욕심이 나서 형이랑 한패가 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말하기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을 욕해? 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생이 오빠에게 좋게 말하니까 안 되겠네. 야, 이 시골에서 살던 그지 새끼야. 형수님, 죄송합니다. 니네 그지 새끼들이 옛날에 서울 올라와서 우리 형네 빌붙어서 형이랑 형수님이 니네 먹고 살만하게 도와줬잖아. 그리고 사돈어른들 길거리에 나앉을 거 도와줬고 그랬으면 니네 시골 그지 새끼들이 우리 집 대들보에 대고 절을 하면서 평생을 은혜 갚을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형이 순하니까 우습게 보이지. 네가 우리 형수님한테 줬다는 1,0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먹고 꺼져 이 그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동생이 오빠에게 한 말은 제가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시동생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시동생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오빠가 욕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환갑 넘어서 그렇게 욕하니까 시원하냐? 머리 하얀 거지 새끼,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양심불량 새끼야. 우리 형수님이 네 동생인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라. 아니면 넌 내 손에 어디 한 군데 부러졌어. 덜 떨어진 네 동생 새끼 데리고 꺼져. 안 꺼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빠와 막내는 일어나서 저희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저에게 제 앞에서 오빠에게 그렇게 막말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아니라고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시동생도 돌아가고 남편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부모님이 살던 집 절대 나눠주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든든한 시동생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어서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욕심만 많은 오빠에게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예요. 오빠가 고향 내려가면서 저에게 준 1,000만 원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오빠와 남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차라리 그 1,000만 원을 오빠에게 돌려주느니 저희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 아이들을 아직도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예뻐해주는 시동생에게 주렵니다. 오빠가 저를 계속 괴롭혀서 제가 그 집을 나누었다면 제가 평생 후회할 뻔했습니다. 댓글로 저희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대신해서 나서준 시동생에게도 고맙습니다. 시동생이 오빠와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로 저를 괴롭혔던 오빠인데 아직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불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한다더니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군요. 어쨌든 쓰니님,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든든한 시동생이 있어서 앞으로도 별일은 안 생길 것 같군요.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